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는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다고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듣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이론하고 또 실무 강의, 기본 강의는 한 번쯤은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과거에 공부를 좀 해봤다. 시험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과거에 공부를 좀 해봤다. 그러신 분들은 책을, 기본서 책을 실무 이론하고 실무 한번 쭉 리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출문제 우리 카페 일타전산세무회계 카페에서 기출문제 전산회계 1급을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면 압축 파일로 다운을 받아줘요. 압축 파일을 풀면 이렇게 폴더 보이시나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들어가 보면 회차별로 이렇게 폴더가 또 들어있죠. 회차별로 실행을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책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뒤에가 이제 핵심 요약 기출문제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기출문제가 한 14회분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4회분이면 충분하죠. 처음 공부하고 한 두 달 정도 공부하시고 또 시험 이제 쳐야지. 그리고 접수도 하시고 기출문제도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대충 한 10회분 정도만 풀어보셔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14회분이나 왜 넣어놨냐? 혹시나 처음 시험 치고 떨어지는 분이 계시죠. 혹시나 그렇죠. 10명 시험 치면은 한 4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합격률이 40%에서 50% 사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계속 들으시고 제대로 공부하시고 특별히 운이 없지 않는 한은 합격을 하시는데, 혹시나 떨어지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래서 또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또 새로운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책 기출문제 핵심 요약 기출문제집 보시면, 이건 보시면 핵심 요약이 앞에 있고 2편 해가지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실행하는지 친절하게 책에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책을 보고 실행해 보셔도 되는데, 기출문제는 시간은 재고 시간 60분입니다. 시험 시간 1시간이고 60분. 시간을 재고 푸셔야 되긴 하는데, 처음 보실 때는 제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론이야, 어떻게든 이론이야, 그냥 객관식 문제야, 사지선단 열심히 풀어서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실무 쪽으로는 조금 요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2회차 분 정도, 2번 정도는 그래요. 강의를 듣고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령을 한 번이나 2번 보시면 익혀지게 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푸시면서 미리 혼자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부분은 체크해보고 스스로 채점하는 겁니다. 체크해보고 해당 파트 가가지고 찾아보면서 이래서 틀렸구나 체크해보고,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제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차로 이동한다든지 버스 탄다든지 지하철 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서 연예기사, 스포츠기사 보지 마시고요. 볼 게 없다 그러면 제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일생에 2-3달 정도는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서 모든 정신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기출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폴더가들이 있는데요. 한번 93회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93회 여기 있죠. 실행해보면 여기 시험 치러 가면 USB 메모리를 지급을 받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시험실에 딱 앉아있으면 감독관이 들어오죠. 시험 시작 한 10분, 15분 전에 감독 2분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와가지고 한 분은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한 분은 USB 메모리를 나눠드려요. USB 메모리를 딱 열어서 컴퓨터 꽂아가지고 딱 클릭해서 열면 딱 이게 2개가 보입니다. USB 안에 데이터베이스, 텍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컴퓨터 설정에 따라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 텍스, TAX 파일은 무조건 보입니다. 텍스 이건 무조건 보이니까 좀 빨간색 아이콘이죠. 보기를 좀 큰 아이콘으로 보면 이렇게 수업용, 이거는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수험 번호와 이름을 쓰는 란이 있는데요. 수험 번호는 연습용 수험 번호는 우리 교재에 해당 회차의 객관식 문제 나오는 첫 페이지에 수험 번호랑 문제 유형과 감독관 확인 번호까지
그 길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험 번호는 연습용 수험 번호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하나 7개. 이름 아무 이름이나 써도 되는데요. 일단 제 이름 써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본인 이름 반드시 쓰셔야 되겠죠. 아무 이름만 쓰면 안 되고 본인 이름 써야 되겠죠. 설치 클릭하면 이런 작은 화면이 또 나타납니다. 93회 해가지고 93회 시험 진행한 거니까 A형인지 B형인지는 본인이 받으시는 시험지 표지에만 A형인지 B형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지를 지급받으면 시험지 표지에 이런 우리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급수가 있고 A형인지 B형인지 적혀 있어요. 여기 보고 A형인지 B형인지 보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A형인지 B형, 뭐 A형이면 A형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치러 가면 감독관 확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오로지 감독관만 알고 있어요. 감독관이 알고 있다가 시험 시작 시간 딱 정하게 되면 그때 말로 알려줘요. 몇 번입니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서 또 칠판에 적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듣고 감독관 확인 번호를 적습니다. 우리 책에는 역시 해당 회차에 그 이론 문제 위에 적어놨어요. 길게 수험 번호, 문제 유형, 감독 확인 번호 적어놨는데 93회 시험의 감독관 확인 번호는 1986 하고 로그인 하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만 알면 언제라도 시험을 시작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적어 놓지 않고 감독관만 알고 있다가 시험 시작 시간 딱 되면 알려줍니다. 처음 시험을 치는 분들도 USB를 지급받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수험 번호 적고 이름 적고 A형, B형 적고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보면 알아요. 누구나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 K랩 프로그램을 열어보고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USB 메모리를 지급받자마자 실행해가지고 텍스트 더블 클래스 실행해서 보면 여기에다가 수험 번호 적는구나, 여기 이름 적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처음 보는 분들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관이 또 들어와서 또 안내를 해주고 하니까 다 아는데, 감독관 확인 번호는 끝까지 안 알려줘요. 시험 시작 시간 돼야 알려주죠. 그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돼버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 파트에서 공부할 때 여러 번 본 메뉴들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여기, 이론 문제 답안은 여기, 객관식 문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클릭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객관식 문제 1번의 답이 3번이면 3번, 2번 답이 2번이면 2번. 2번 답이 2번이 아니고 4번인데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4번 클릭하면 또 그리 답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답을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무 문제 6번에는 조회해서 숫자를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문제는 여기다 답을 입력하는 거죠. 금액 조회라 그럼 금액 조회해가지고 여기다 금액을 이렇게 숫자를 입력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다 입력한 다음에는 닫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USB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작성되었으면 되죠.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일반 전표 입력이든 여러 가지 서식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입력하는 그런 문제를 풀면 입력한과 동시에 1월 3일이면 1월 3일 입력한과 동시에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USB 메모리에 저장이 되진 않습니다.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제출해야 답안으로 인정을 받아요. 노란 이 버튼을 클릭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시험 상황에서 USB를 삽입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답안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USB 메모리를 빼가지고 감독관한테 제출하면 그걸로 시험이 끝나는 거죠. 시험 절차는 간단합니다. 시험 절차가 간단해야지 복잡하면 안 되겠죠. 문제를 잘 푸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차는 이렇고요. 끝나면 이제 종료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올해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카페에도 기출문제가 발표될 때마다 하나씩 게시를 하는데요. 한국세무사에 들어가서 보고 싶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같은 데서 전산회계 검색하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자격증,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아니죠. 국가공인자격증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자격증 홈페이지고요. 여기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로그인하면 이렇게 시험 접수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회원가입 빨리 해 놓으시고요. 여기 로그인 한 다음에 쭉 내려보면 여기 기출문제 다운로드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기출문제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보면 뭐 여러 시험들의 기출 문제가 있죠. 전산회계 1급을 특별회를 다운받아 볼까요?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있고 96회 전산 가장 최근에 이렇게 있는데 다운받아 보면 클릭하면 다운받게 되죠. 다운받아 보면 컴퓨터에 이런 압축 파일이 다운이 받아져요.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이런 폴더에서 뭐 1교시 설치는 이렇게 특별회 A형, B형 시험지입니다. 특별회 A형, B형은 그냥 시험지만 있는 거고요. 클릭해보 들어볼까요? 시험지만 있는 거고요. A형 클릭하면 시험지 표지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회차 있고 급수 있고 A형인지 B형인지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게 보면 딱 시험지만 있어요. 답은 없어요. 있고 그리고 답안이 또 있습니다. 특별히 전산회계 1급 답안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문제하고 답까지 이렇게 해설이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1교시 폴더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 금방 본 것 같죠? 제가 그 기출문제 데이터를 올려놓은 게시한 그 화면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시험이 실행할 수 있는데요. 역시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알아야 돼요. 감독관 확인 번호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설치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행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쭉 내려보면 여기 샘플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고 시험 그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거 입력해서 실행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다른 여타 시험들보다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강조해 드리는 거는 기출문제를 처음 보실 때는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풀어 보시는데 시험 임박해서 시험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하루에 1회차나 2회차는 반드시 무조건 하루에 한 1회차, 2회차 정도는 반드시 풀어 보시라는 거. 왜냐면 매일매일 풀어 보셔야 감이 생겨가지고 시험장에 가도 일상적인 느낌으로 평온하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는 최소한 1회차. 아니면 2회차를 풀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회차 풀어보는데 1시간, 2회차 풀어보는데 2시간 되니까 최소한 1회차 아니면 2회차 정도는 반드시 하루에 계속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지를 받고 실제로 시험을 딱 보면 너무 익숙한데? 늘상 보던 게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지죠. 그래서 원하는 시험 전산회계 1급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